네, 류은아 전공국어 7, 8월반 간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부터는 이제 정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물론 1월부터 6월까지 제 전공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습 문제를 자꾸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계속 푸셨어야 됐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든 말든 그건 선생님들의 어떤 자유의사에 맡기기도 했고 굳이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기출문제나 어떤 실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출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안을 웬만하면 제출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7, 8월부터는 이런 어떤 수업의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직강반과 인강반의 차이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강반은 수강생 중 희망자 전원 첨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이렇게 수강생들을 많이 챙겨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자꾸 지속적으로 안 내신다, 그럼 제가 개별 면담을 요청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걸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게 쓰기 불안이신지, 아니면은 뭐 아직 이론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뭐 이런 거 문제점을 알아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 희망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희망자 지워버리고 싶고요. 전원 첨삭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강생 선생님들은 수강생 중 희망자는 8회 수업 중 4회를 본인이 선택해서 첨삭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에 그 주거를 제출하셔야지 지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은 저도 채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기 거를 자기가 챙겨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 내시다가 안 내셨다가 4회 다 못 채우시고 막 이러면 또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4회를 다 못 하셨는데 한 번 더 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가 메일을 드릴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직강반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전에 출제 예상지를 작성하고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요 시스템은 뭐냐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거를 한 결과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었거든요. 뭐냐면 선생님들 5, 6월반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학이나 교육론이나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12문제가 출제된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6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본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입형은 어느 단어를 뚫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서술형은 뭐가 나올 것 같은지 본인이 작성 방법을 써봐라. 그리고 그걸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각을 전부 다 제가 첨삭을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요거를 직강생 선생님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문학이든 교육론이든.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은 문제풀이에 대한 첨삭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참여를 하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생과 인강생의 차이고요. 요게 이제 작년 7, 8월 직강반 채점 제가 피드백 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직강생 선생님들, 인강생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갔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요렇게 제가 답안지 넣은 다음에, 왜냐면 자기 답안과 저의 피드백을 대조를 하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다 스캔해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건 1, 2 해가지고 총점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건마다 제가 채점을 다 따로 해드렸고, 이쪽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더 하면 좋을지 이런 피드백을 제가 상당히 자세히 다 넣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삭이 나가요. 그래서 매주 이런 첨삭을 받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해당되는 부분에 재채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채점하다 보면 조금 채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채점 요구하면은 같이 검토하고 점수 조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주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주랑 2주는 화법, 3, 4, 5주는 작문, 그 다음에 6, 7, 8주는 독서교육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은 첫 번째 주에는 좀 일반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개별 어떤 담화 유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작문 이론, 정의적 영역, 고쳐쓰기, 작문 평가 이렇게 4문제는 고정으로 들어가요. 4문제는 고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문제들이 요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교육론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또 매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미 문학도 출제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계획이 다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고전 시가랑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을 매주 일정 부분은 다 보셔야 돼요. 전부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필 크기 지금 2주차, 7주차, 8주차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 없이 들어가게 제가 진도표 작성을 이미 끝내서 홈페이지 업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문제 출제 범위는 약간 조정이 될 수도는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문학의 경우 매주 상징적 의미 서술이나 주제를 서술하는 문항을 하나씩은 꼭 포함을 하려고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보편적 서술에
일치도를 높여가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항을 제가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 8월 달 반에 대한 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7, 8월 반과 9, 11월 반의 차이를 또 아셔야 내가 7, 8월 반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7, 8월 반은 국교론반이랑 문학반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국교론반 문항이랑 문학반 문항을 합칠 경우에는 전공 A랑 전공 B 세트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국교론반이 전공 A 12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문학반은 전공 B 11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23문제가 항상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국교론이랑 문학 전체 영역에서 복습이 필요한 중요 주제를 선정했고 해당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있게 문항을 출제해서 학습을 유도하는 조금 복습의 개념 더 좀 강한 복습의 의도가 강한 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작품 중심 출제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법 문학 자습서 중심으로 좀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자신감을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 것 같은 작품들을 최대한 좀 넣어서 그런데 좀 가끔가다 새거 넣어서 이렇게 출제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자기 답안에 대한 첨삭만 제공이 됩니다. 근데 9, 11월 반은 국교론이랑 문학반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국교랑 문학이 뒤섞여 있는 전공 A, 전공 B를 전부 다 푸시고 그날 다 해결을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교론 문학 전체 영역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작두를 막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순서대로 조금 출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학의 경우 새로운 작품 중심으로 당일 해석 연습 중심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문학 감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학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별 자기 답안에 대한 첨삭이 매주 제공되고요. 4주차, 8주차에는 응시자 중 본인의 위치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분석 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대체 뭐냐 하는 게 궁금하실까 봐 작년 거 가지고 왔는데 특정 선생님한테 제공했던 종합 분석 보고서예요. 이게 4주, 8주에 나갔고 이제 개별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개별 상담도 다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각 문항이 제가 이제 다 출제를 하니까 이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트상으로 어디에서 지금 점수가 많이 누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강점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어디가 강점이신 것 같고 어디가 좀 어려우신 것 같다 이런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수강생 전체 평균과 수강생 중 최고점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인 점수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균보다는 높잖아 이러면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우리 시험은 평균을 넘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상위 지금 몇 프로가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도표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수강생 평균은 어디쯤인데 지금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률로 따진다면 지금 상위 3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점수를 이만큼 높였어야 됐다. 이런 걸 지금 제가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이 되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수강생이 조금 늘었으면 한다. 이런 욕심을 제가 다른 월에는 안 부려요. 근데 9, 11월에는 그래도 수강생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수강생 수가 많아야 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분포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 저의 미래 수강생 선생님들께 약간 영상 편지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가 이 환자를 도우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의사가 내린 처방대로 환자가 따라야 다음에 왔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생겨요. 그런데 의사는 처방을 내렸는데 환자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술을 콸콸콸 부어가면서 그 약을 먹고 항생제 끝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항생제 다 안 먹고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 밀가루 다 먹고 이런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직도 장염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왜 그거 안 지켰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환자도 기분이 나쁘겠죠. 서로 되게 비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우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끝에 합격이 없다면은 누구나 괴로워요. 누구나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순간에 떠오르는 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 강사가 그때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차라리 제 탓을 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다르게 해서 선생님들을 더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의 문제 상황을 제가 제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선생님의 지금 문제 상황이 저의 수업으로 인한 거여야 돼요. 선생님의 나태함이나 선생님의 어떤 사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개선을 해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래야 저도 유능감을 느끼고 선생님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서로 효율적인, 서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 함께 노력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선생님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노력한 그 끝에 정말 서로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7, 8월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강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본인의 학습 계획 이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실력점검 모의고사 이후에 지금 요 강의 촬영까지 이어왔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현재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지 요 문제는 내가 답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점수 확보해야 됐었는데 놓쳤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실력 점검하시고 또 한번 도전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